처음에 선택했어요. 두 번째, 그걸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 또 복권? 실천?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 원하는 걸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그걸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통 영화들을 안 보시는구만. 보셨죠? 원래 이 영린의 뜻이 그 용의 비늘, 이게 물고기처럼 비늘이 쭉 있잖아요, 용이. 그러면 요 목 밑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걸 영린이라고 하는데 그걸 건드린 자는 다 죽인다는 거야, 용이. 이때가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정확하게 1777년도 7월 28일 날 일이에요. 그 24시간 동안 정조를 죽이려는 정유역변을 영화로 만든 게 영린이라는 영화야. 하루 동안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정조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야, 역사 잘 아시네. 뭐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건 아니죠? 영조. 영조의 아들이 누구죠? 사도세자야.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했던 왕이었어요. 82세를 살았고요. 영조가 왕위에 있을 때가 52년 동안 있었어요. 52년 동안. 처음에 영조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효장세자였어요. 10살 때 얘가 죽습니다. 그로부터 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사도세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때 영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2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선의 왕 중에 평균 수명이 4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2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 70대 중반에 애를 낳은 거야. 얼마나 예뻤겠어요. 내 왕위를 이을 적통이 나온 거야, 이제. 얼마나 예뻤겠어. 근데 얘가 또 굉장히 잘생겼대. 자기랑 꼭 닮았다는 거야. 영조랑. 그래서 얘가 똑똑했고 공부도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애한테 다 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점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관심 받다 보면 그래서 약간 엇나갑니다. 공부도 안 하고 무술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다가 얘가 나중에는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병을 층해서 이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를 안 만났던 시기가 1년 동안 길렸던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안 보겠다. 너무 무섭다. 그럼 이제 내관들이 이렇게 옷을 입혀서 왕한테 갈 거 아니에요, 영조한테. 그때 가기 싫다고 칼로 내관을 죽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다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영조는 사도세자를 어떻게 해요? 뒤주에 가둬서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의 아들이 이 정조 아니겠어요? 근데 정조는 조선의 법상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의 왕가의 법에 뭐가 있냐면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가 이 손자를 사도의 아들에서 빼서, 그러니까 그 등본을 바꾸는 거죠. 얘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왕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 이 노론 세력들이 그때 대세력들이었거든요. 실제는 영조를 왕으로 만든 것도 노론이었었고 사도를 죽게 만든 것도 노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론이 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철저하게 막아. 근데 얘는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그 노론 세력들이 이제 얘가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옛날에 그걸 경연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왕을 모시고 공부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도 이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영화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신하들이 왕을 아주 무시합니다. 대화할 때도 왕을 윽박질러요.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다 정조가 참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네. 공자의 손자가 자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사가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 사서 아시죠? 네. 사서의 제일 중요한, 제일 어려운 책이, 마지막 읽는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에요. 중용. 그래서 이 정조가 중용 23장을
영화에서 대사로 얘기하는데 자기 그 내관한테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 얘기 막 진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강의라 또 영화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대신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 치고 사소한 거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그게 곧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왜 우리 뭔가 열심히 하면 배어나고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밝은 것은 곧 남을 감동시키게 된다. 감동시키게 되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면 생육된다. 그래서 천하에 오로지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나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2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조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오로지 천하에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나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노론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하가 정성스러우려면 누구한테 정성스러워야 돼? 임금한테. 근데 임금은 노론들이 볼 때는 언제든지 쟤는 바꿀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신하들은 누구한테 정성스러워야 돼? 백성한테. 근데 이 노론들이 볼 때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손톱에 낀 때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쟤를 왕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왕과 백성한테 정성을 다하라고 하고 또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럽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래. 이게 뭔 얘기예요? 이 노론들이 볼 때는 사도를 죽게 만든 게 자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아들이 복수하는 거를 느낄 거 아니야. 저 나중에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 노론들이 회의를 해 모여가지고 비밀 회의 모반을 하는 겁니다. 모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정조를 죽이자. 합의를 해버려. 그래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를 죽이려면 이제 이 왕이 병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최고 대장이 누구냐면 구선복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선복 장군은 그때 조선의 병권을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조는 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기시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고 그 할아버지 영조조차도 구선복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선복이가 외곽에다 군대를 집결시켜서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 가서 정조를 죽인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죽이는 시간이 수천 명을 대기시키고 있었는데 그걸 정조가 알아요. 알아가지고 알 때가 그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아는 거야. 정조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2시간 있으면 들어와서 날 죽일 거야 이제. 근데 정조가 안 죽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근데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정조는 그렇죠. 싸우라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병사, 원래 이 군권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죠. 군권은 왕한테 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한테 있지. 근데 대통령이 병사들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장군들이 움직이는 게 병권이거든. 근데 그걸 구선복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이 그 병권을 위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정조한테 병사가 없었어요. 기껏 있는 게 금이대 있잖아. 금이. 자기 경호부대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이 정조가 결심을 해. 그 밤에. 그래서 구선복 장군을 찾아갑니다. 말을 타고. 자기 금이대 몇 명만 데리고 쫙 달리면서 그래. 금이대장, 일각도 지체하지 마라. 죽을 각오를 향해서 달려라. 내 미래가, 내 마지막 기회가 저기에 있다. 막 쫙 달려가요. 갔더니 그 구선복이라는 그 장군이 막 수천을 데리고 있는 건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 이제. 거기를 쫙 들어가서 이제 구선복을 만납니다. 이 말 위에서. 구선복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이러 가야 되는데 이미 죽으러 왔잖아요. 지금 죽으러 온 거야. 깜짝 놀랐지. 그래서 구선보기가 자기 부하 장군한테 야 가서 막아라. 그러니까 부하 장군이 정조 앞에 딱 말 타고 갑니다. 길을 열어라. 안 여는 거야. 그래서 이 정조가 한 칼로 부하 장군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조선 왕 중에 이 정조만큼 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없었어요. 얘는 나서부터 죽이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살려고 무술을 열심히 공부도 엄청 했는데 이 양반이 무술도 잘했어요. 활 쏘고 칼 쏘는 거는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했거든. 그래서 그 부하 장군을 칼로 쳐서 한 칼에 죽인 다음에 구선복 앞에 이제 말을 밀고 딱 1대1로 말 위에서 붙은 거야 이제. 1대1로 있는 마상에서. 구장군한테 그럽니다. 구장군, 그대를 살려주겠다. 웃기는 얘기죠. 야, 네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살려주기로 하면 누가 널 살려줘야 돼? 내가 널 살려줘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주가 그럽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 왕대비전과의 밀통을, 이 모든 역모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정조가 칼을 이게 탁 던지는 게 아니라 구장군한테 쫙 던졌는데 칼이 날아가서 구장군 말 앞에 땅에 팍 꽂힙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칼이 탁 떠잖아요. 근데 정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장군, 그 검에 묻은 피를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냐? 이 검은 임금의 보검이다. 구장군, 그대는 이 검으로 지금 나를 뵐 텐가? 아니면 이 검으로 내 검이 될 텐가?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전 영화를 보는데 막 이 소름이 쫙 치는 거야. 소름 끼치죠? 쫙 끼치더라고. 이걸로 나를 죽이든지 내 검이 돼서 나를 지켜라 이 소리예요. 구장군은 어떤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요. 그렇지,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군은 검이 되기로 약속하고 그 역모는 끝납니다. 실패한 거야. 근데 저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고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구장군은 노론 세력에서 정리가 된 거야. 가서 죽이기로. 근데 정조가 와서 그 왜 정조를 안 죽였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구장군이 굉장히 숭악한 놈이었거든. 왜 안 죽였을까? 그래서 왜 검이 됐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선복 장군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만났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꿈에 나오더라고. 구장군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구장군, 그때 정조를 죽이지 않고 그의 검이 된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구선복 장군이 네, 송 교수님. 만약에 그때 정조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주셔 구장군 그랬으면 저는 정조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이고, 여러분 사도가 뒤지에 갇혀서 죽을 때 그 구장군이라는 놈이 거기다 술을 부면서 그 사도세자를 능멸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를 죽였고 지금은 그 아들인 정조를 죽이려고 모반을 한 나한테 와서 왕의 보검을 주면서 이 검으로 나를 베든지 아니면 네가 내 검이 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끝까지 설득하는 걸 보고 자기가 뭘 느꼈냐면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야.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정성이야. 저는 정성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정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 제가 그 검이 아니 될 수가 없었어. 만났다니까 꿈속에도 진짜 믿어주세요 좀. 그래서 이 정성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나를 죽이려는 자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정성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자조차도. 정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걸 향해서 정성을 다해라.
그럼 언젠가는 그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정주 얘기. 여러분 정주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